네, 안녕하십니까. 상권분석가 박대영입니다. 2024년 동덕여자대학교 뉴 에듀케이션 컬리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오랜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는 6기까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상권분석 과정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제일 처음 분석한 곳이 한국정보통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역상권을 분석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부동산 서브에 있을 당시에는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었는데요. 투자 수익성이 좋은 곳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상권분석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연구 용역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폭락을 하고 이제 안정화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큰 기회이기도 하고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자, 코로나19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단체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헬스클럽, 이러한 곳들이 이제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이 또 찜질방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폐업을 가장 많이 한 곳들 중에 하나가 찜질방, 이러한 것들이 경매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급성장한 산업도 있죠. 바로 배달 산업입니다. 배달하면은 이제 치킨이라든가 족발, 이런 정도만, 보쌈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다면, 그 이후 이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이제 일반 음식까지 설렁탕이라든가 맛집에 있는 음식들까지도 다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성장한 배달 업종들 중에는 족발점을 차려가지고 몇백억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인데요. 온라인 쇼핑의 발달은 1, 2년 이야기가 아니죠. 인터넷이 처음 발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막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할 때 제일 온라인에서 팔기 쉬운 상품으로 접근을 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산품,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류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많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상가를 필요로 하는 활용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매장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성장을 한 게 또 한 가지가 다이소이죠. 다이소 제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품 하나 사면은 택배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서 이제 상품을 소비를 하고, 또 이런 다이소 쇼핑을 하는 이런 문화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 발달 이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이제 아파트 투자에 많이 몰리고 갭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투자 상품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들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모아주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모아주택 기존 조합원이나 저는 그렇게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모아주택이라는 거를 컨셉을 개발을 하고 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도심 재생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데이터 개방인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정부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상업시설 DB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네이버에 기미나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공데이터가 모여있는 사이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인데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이 상권분석가인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상권 분석가가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5단계인데요. 투자 사이클입니다. 처음에 정보 취득을 하죠. GTX가 생긴데 어디에 뭐 현대가 사옥이 생긴데 뭐 이러한 정보를 취득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매입을 하고 경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매입을 하는 방법, 그 다음 운용, 상가 부분을 내가 누구한테 세를 놓았을 때 가장 장사도 잘 되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지, 결국 세입자가 장사가 잘 돼야 투자를 하는 나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운용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분들은 부지를 보았을 때 단순히 주택으로만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시설로 개발할 것인지 모텔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컨셉을 잡으실 때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운용 부분을 학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를 하고 정산을 하면은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것인데요.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근린생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세금 적용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우리가 또 학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이 동덕여대 뉴 에듀케이션 컬리지에서 3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도 이제 6월쯤이면 이렇게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잘 하셔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